웃기지만 왠지 서글픈 가족 사용 설명서. 여자는 노년엔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이 필요하지만 남자는 오직 부인만 찾는다. 아들은 태어날 땐 일촌이지만 대학 가면 사촌, 군 제대 후 팔촌,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다. 잘 되면 나라의 아들이고 빚지면 내 아들이다.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주는 떼강도다.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 며느리는 먼 당신, 딸은 여전히 내 사랑. 딸 둘 아들 하나는 금메달, 아들 둘은 목메달. 엄마는 아들 둘이면 떠돌다 지치고 딸 둘이면 여행하다 웃으며 사라진다. 재산은 안 주면 맞아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 내보내면 사고,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살면서 가장 가깝지만 또 동시에 가장 어려운 관계, 바로 가족 아닐까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하고 미묘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마치 인생 후반전을 위한 일종의 가족관계 사용 설명서 같은 건데요. 피식 웃음이 터지다가도 어딘가 모르게 콧등이 시큰해지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한테 진짜로 필요한 게 뭘까? 아마 대부분은 돈, 건강, 친구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물론 그거 다 중요하죠. 없으면 안 돼요. 근데요, 오늘 이 자료는 우리가 어쩌면 한 번 더 생각해보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그 진실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콕 짚어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바로 노년을 맞이하는 남자와 여자의 생각 차이입니다. 평생을 한 입을 넘고 산 부부라고 해도 인생의 황혼기에 바라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자, 이거 보세요. 이 극명한 대비가 정말 재밌습니다. 먼저 여자분들한테 필요한 걸 보면요. 돈, 딸, 건강, 친구, 그리고 찜질방. 딱 봐도 뭔가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고 주변 사람들이랑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남자 쪽을 한번 볼까요?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아니 이거 전부 다 부르는 이름만 다르지 결국 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아내요. 이게 진짜 웃기면서도 평생을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기대서 살았구나 싶어서 좀 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문장의 핵심을 그냥 꿰뚫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여보, 내 양말 어딨어? 이 질문에요. 사실은 양말의 위치만 묻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걸 아내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정말 재치 있는 통찰 아닌가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아들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나랑 가장 가까웠던 존재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점점 멀어져만 가는지, 그 서운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과정을 촌수라는 개념을 빌려서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태어날 땐 내 분신이나 다름없는 일촌이죠. 그러다 대학 가면 등록금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사촌이 되고요. 군대 다녀오면 친구 만나느라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든 팔촌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혼하면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사돈의 팔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으면 엄마 애 좀 봐줘 할 때만 찾는 동포가 됐다가 혹시 이민이라도 가면 1년에 한 번 안부 전하는 해외 동포가 되는 이 여정. 와, 정말 웃기지만 눈물 나는 거리두기네요. 그리고 이 분류법은 진짜 활용점정입니다. 아들이 너무 잘나서 성공하면 저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며 나라의 아들이 되고요. 돈을 잘 벌면 그 돈은 장모님한테 잘 보이느라 다 쓰니까 결국 사돈댁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졌다?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 하면서 찾아오는 내 아들이 된다는 이 씁쓸한 현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엔 비유가 과감해졌습니다. 자녀를 도둑에 빗댔는데 이게 또 너무 절묘해요. 장가가는 아들은 겨운자금, 집장만 이러면서 목돈을 싹 가져가니까 큰 도둑 맞죠. 시집간 딸은 아빠 이거 하나만 사주면 안 돼? 애교로 마음이랑 지갑을 쏙 빼가니까 예쁜 도둑. 며느리는요. 명절에 드리는 봉투 액수를 예리하게 살피니까 좀도둑. 그럼 손주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 외치는 순간 냉장고를 그냥 초토화시키잖아요. 이건 영락없는 떼강도죠. 자,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엔 좀 더 경쟁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름하여 가족 올림픽입니다. 자녀를 아들로 뒀느냐, 딸로 뒀느냐, 그 조합에 따라서 노년의 행복지수가 메달 색깔로 결정된다는 조금은 짓궂지만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죠.
자, 대망의 시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영예의 금메달은 바로 딸 둘의 아들 하나입니다. 딸들이 살뜰하게 챙겨주고 아들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주니 그야말로 완벽한 조합이다. 이런 얘기고요. 은메달은 딸 둘, 그리고 동메달이 딸 하나에 아들 하나. 그런데 아들만 둘인 경우는 목메달이래요. 이게 그 목에 거는 메달이 아니고요. 며느리 둘 눈치 보느라 명절마다 속이 터져서 슬픔에 목이 메인다는 의미의 정말 기가 막힌 말장난이죠? 그럼 이 메달 순위가 실제 엄마의 노년 시나리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목메달에 빛나는 아들 둘 둔 엄마. 두 며느리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가 결국 이 집 저 집 떠밀려 다니는 신세가 된다는 참 암울한 예측이네요. 반면에 은메달, 딸 둘을 둔 엄마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딸이 앞다퉈서 모시고 효도 관광을 다니고 세계 여행을 즐기다 행복한 노후를 맞는다니 이건 그야말로 꿈 같은 시나리오네요. 자, 동메달인 딸 하나 둔 엄마는 어떨까요? 딸이 챙겨주기는 하는데 사위 눈치가 보여서 딸네 집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다가 허리가 굳어버린다는 고맙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짠한 결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끝에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서 오지 않는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가장 가슴 아픈 결말이죠. 물론 모든 가정이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이 유머 속에 담긴 현실의 무게가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자, 지금까지 가족관계의 여러 단면들을 유머러스하게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험난한 인생 후반전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진짜 노후 대책은 과연 뭘까요? 이제 그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해답을 찾기 전에 평생의 동반자인 남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한번 봐야죠. 아내의 시선에서 남편은 여러 가지 덩어리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집에만 두면 소파랑 한 몸이 돼서 근심 덩어리, 같이 나가면 힘들다, 목마르다 해서 짐 덩어리, 마주 앉아서 옛날 얘기 꺼내면 왼수 덩어리, 또 혼자 내보내면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할까봐 걱정되는 사고 덩어리. 참 애증의 관계가 아닐 수 없네요. 아들은 점점 멀어지고 남편은 왼수 덩어리가 되고 평생 모은 재산은 자칫 관계를 망치는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모든 웃음과 씁쓸함 너머에 과연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이 자료는 아주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가입해야 할 보험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관계보험이라는 거죠. 통장에 수억 원이 있는 것보다 힘들 때 전화 한 통 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더 든든하고요.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보다 사소한 일에 같이 웃어줄 사람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나 집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마음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네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결국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게 자식이고 또 인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내려는 태도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이라도 웃으셨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노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게 아닐까요? 결국 노년에 필요한 건 돈보다 관계, 집보다 내 이름 불러줄 한 사람이다.